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하셔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는 댓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관심의 대상이죠.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2차 인선 발표됐고요. 한동훈 검사장을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했습니다. 최재성 수석님 혹시 조금이라도 예상하셨나요? 예상을 좀 뛰어넘는 예. 그런 성격의 인사였다고 봅니다. 네. 어느 정도 그 능력 위주로 하겠다. 그러니까 안배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 그게 결국은 마구잡이 인사하겠다는 예고탄이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사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금 말씀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충격받으신 듯한 이런 그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기자들도 제가 뭐 계속 물어봐도 어느 누구도 예상했던 기자가 없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파격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윤석열 당선인은 절대로 파격 인사가 아니다. 충분한 적임자이고 많은 경륜과 경험과 그동안의 역량을 쌓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석열 당선인 기준으로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상식과 또 국민들이 보는 또 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인사예요. 아가페 인사예요. 아가페 인사. 아가페요. 아는 사람이거나 가까운 사람이거나 패밀리이거나. 아가페가 또 그렇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군요. 이게 무슨 그다음에 아몰랑 왜 저 자리에 저 사람을 예. 왜 저 부처에 저 사람을 네. 이게 노답이에요. 이게 설명이 안 되어지는 인사죠. 설명이 안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이유에 대한 생각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탁한 이유, 왜? 그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겉으로 말을 못하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속내야 뭐가 있겠죠. 속내. 예. 결국은 이제 그야말로 윤석열 당선자와 가족 같은 관계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검사 출신이고 예.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대선 과정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도 없애겠다. 네. 검찰 예산 인사 독립시키겠다. 예. 이거 사실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실효성을 떠나서 수사지휘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의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장치였거든요. 예. 그래서 검사도 이 쉽게 말해서 이제 권력기관이고 네.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 이제 한 단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수사지휘권이었지만 최소한의 장치였거든요. 예. 그거를 예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 왕국을 만들 것 같은 그런 후보 시절의 발언이 있었고요. 네. 그걸 가장 가까운 검사 출신의 검찰주의자 를 법무부 장관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데 네. 발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하. 이렇게 설명하지는 못하니까 네. 속내 어떻든 간에 설명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으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없어져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동의할 것 아닌가.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실제 중앙지검장 같은 위치에서 뭐 수사를 행한다면 뭐 보복 수사라는 우려가 나올 텐데 수사를 직접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예. 출신 법무부 장관과는 검찰에 대한 어떤 일종의 통제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안 하면은 검찰은 또 충성을 합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 예. 민주정부들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고 예. 또 수사의 칼끝을 아주 겨눈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검찰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굳이 수사지휘권을 작동하지 않아도 예.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민정수석실 폐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거는 뭐 수석실은 없어질지 몰라도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네. 비서관급에서라도 이제 할 텐데요. 굳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출신이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어제 오늘 여러 가지 참 눈에 띄는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현재 서울 그 시장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특히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등이 출마를 한 상황인데 비대위원회에서 서울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비대위에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전략적인 여백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서의 전략적 선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여백을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 지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경선 방법이나 선출 방식을 달리하거나 아하. 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제 배제를 하거나 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순서가 전략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 아하. 그 다음에 그거를 한 사람을 할 건지 예. 아니면은 방식을 달리해서 경선을 할 건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한다든가 예컨대 예. 경선의 룰을 뭐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전략공천 이전의 전략지역 선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전략적 여백들을 갖겠다는 얘기고요. 거기에는 아마 국민들의 시선이나 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네. 배제 기준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시선을 감안해서 상당히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핵심에는 아무래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영길 전 대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지 않나 싶고요. 최재성 전 수석께서도 사실 정치 중단 선언까지 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해석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과 연계되어서 또 해석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고 송영길 전 대표보다는 좀 더 경쟁력 있는 누군가를 모시기 위한 그런 여백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하는데 이거 틀린 겁니까? 뭐 제가 이제 정치를 그만둔다고 하는 것을 송 대표의 예. 문제하고 연결하는 것은 그거는 뭐 안 그만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의 이제 정치를 정리하는 것에 이제 그렇게 연관시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송 전 대표의 문제는 경쟁력의 문제 이전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신뢰와 책임성의 문제고요. 네. 송 대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민주당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 네. 또 대선 패배한 정당으로서의 이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가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상 뭐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들도 나오지만은 네. 송 대표가 필승 카드라 하더라도 이거는 정당의 책임성과 또 대선 패배 정당의 이제 혁신 의지 네. 이런 것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예. 사실 오세훈 현 시장과의 시뮬레이션 조사에서도 다른 민주당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아하. 그러면 경쟁력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네. 그다음에 명분과 또 정당의 어떤 책임성, 신뢰 문제에도 금이 가는 거고. 예. 그러면은 이 송 대표의 주장처럼
본인이 이것을 뭐 헌신하겠다 뭐 이런 것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경쟁력의 문제도 아니고 네. 가사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이전에 정당의 책임과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불가한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어쨌든 선거는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조금 전에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열세였던 경기도 꼭 이기겠다고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서울은 글쎄요. 어떤 분들의 말에 따르면 어차피 질 건데 거기에 나와주는 게 고맙지 않아?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이겨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야 되지 않나요? 아니 송 대표 스스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얘기인데 어차피 질 선거에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서 패배의 경쟁을 하느냐. 네. 송 대표도 스스로도 못 이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승 카드라 하더라도 네. 정당의 책임과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도 얘기했듯이 패배의 경쟁자 중에 패배를 예약하는 경쟁자 중에 한 명으로 뛰겠다는 게 그게 어불성설이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조금 결연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요. 예. 이번 선거 어렵습니다. 지방선거. 의제 주도권이 하여튼 당선자 측에 있고요. 네.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앞으로의 정치적 시간표가 대통령 취임을 비롯해서 지원론, 차기 정부 기대론으로 상당히 모아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당연히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 그야말로 결연한 의지로 어떻게든 돌파해 보겠다고 하면 예. 원칙과 또 쇄신 의지 네.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고 예. 그래도 진다 하더라도 정당이 다시 회생하고 이길 수 있는 명분과 시간들을 쌓는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대선 때 경기도에서 5% 이겼다고 거기 가면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흐름이라는 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 지원론 또 기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정 기간에 일단 허니문 기간이죠. 예.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은 네. 그거는 앞으로도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네. 2008년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반 만에 총선 치렀는데요. 물론 역대 가장 많은 표 차이로 당시까지는 정동영 후보를 눌러서 네. 그 여파도 연결이 됐지만은 사실 한 달 반 만에 치러진 선거인데요. 한 3주 만에 25%씩 이기던 민주당 후보들이 추풍낙엽처럼 예. 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쇄신 의지와 네. 신뢰와 예. 책임을 가지고 뛰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이 검수완박 추진 의총에서의 어떤 결정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미 정당의 이름으로 예. 당론으로 정하고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을 하겠다고 국민들께 선언한 마당이기 때문에요. 네. 내용의 시시비비나 당내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더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미 버스는 출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회군을 한다거나 고를 달성하지 못하면 예. 그거는 더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지방선거의 유불리로 따지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네. 그러나 당론을 모았고 그렇게 예. 했기 때문에 회군하거나 실패하게 되면 더 큰 타격이 있다는 이런 굉장히 양난의 네. 현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